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재선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인사회를 열고 2025년 구정 운영 방향과 역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의 중심 상권으로 꼽히는 연신내. GTX-A 개통으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교통망 확충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역까지 단 4분 만에 도착하는 철도로 은평은 전례 없는 교통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은평의 생활권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기회와 새로운 활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경제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은평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새로운 일자리와 대규모 기업이 들어섭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복지정책 강화와 민생 안정을 꼽았습니다. 은평구는 기존 주민복지국을 돌봄복지국으로 재편하고 통합 돌봄과를 신설했습니다. 은평사랑 상품권을 전액 조기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불광천 벚꽃축제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올 하반기에는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 구청장은 문화와 교통, 경제와 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를 강조하며 미래 은평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풍요로운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머무르고 싶은 도시 은평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우영 등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의원, 기관장 등 각계각층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주민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일부터 60억 원 규모의 양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양천사랑 상품권은 서울 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과 시장 등 9,500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발행된 120억 원 규모의 양천사랑 상품권은 발행 당일 전액 판매 완료됐으며 18만 4천여 건의 사용 건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의 80%를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비영리단체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일반 기업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4일부터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10억 원 늘어난 60억 원이며 금리는 1.75%로 전년 대비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 경제기업과 소셜벤처 등이며 신용보증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시가 마포구민이 제기한 상암동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민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일 1심 선고 결과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3대 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는데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내란의 종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 도지사는 가장 먼저 50조 원 슈퍼 민생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대한민국 경제정권대사를 임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한 팀으로 움직여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내 경제와 외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마지막으로 김 도지사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내란의 종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상계엄이 만들어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합시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역에도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김포을 박상혁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2대) 국회 지금 첫 해였던 지난해 좀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나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2024년도를 기억하려면 12.3 내란 사태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국회로 달려와서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기억, 그리고 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탄핵 의결에 참여했던 이것이 가장 22대 국회 제가 재선돼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지역구와도 관련 있는 법안들 연이어서 발의를 했는데 그중 하나인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는 법안인가요? 2024년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오물풍선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대남 귀신 방송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온 것, 이 접경 지역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고, 저도 지역에 가서 겪었습니다만 이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거의 수면 장애,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접경 지역의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실감하는 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익처분을 통한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산대교를 국민연금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사올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희들이 그 유일한 방법을 해봤고 결국 대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로 패소를 경기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수익성만이 아니라 물론 수익성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공익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런 우리 일산대교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여건에서 쟁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였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법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더 풀어야 할 뭐 지역 현안이 있다면 좀 의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꽃 환경재생 복합단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비가 6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국책과제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꽃의 일부 지역은 굉장히 환경오염 문제로 오랫동안 피해를 봤었고 여기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해서 새롭게 환경도 살리고 또 김포의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5호선이나 GTX 역사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차량 기지와 역사를 함께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문제도 해결하게 되면 대꽃이나 통진 그리고 김포 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인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된 풀어가는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한강 신도시 2에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를 목표로 인구 10만의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 합니다. 기존의 신도시와도 조화를 이루고 또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설계를 해내서 김포가 산업과 주거와 환경, 교통, 그 다음에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좀 핵심적인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역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더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의회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 보급률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5%로 1년 새 0.4%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급률은 93.6%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99.3%, 인천 99.1% 등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 역시 모두 10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에 주요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의 초기 예산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속 추진, 강화 북한 소음방송 피해 관련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 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대상은 19살에서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기존보다 1년 더 늘어나 24개월까지 가능하며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와 인천 청년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